도전이. 안녕하세요, 도전입니다. 스웨덴 워킹홀리데이 얘기는 11월 중순쯤에 업로드 예정이었는데 일정이 꼬여서 늦었어요. 고민하다가 10월부터 스웨덴 이야기 기다려주시는 구독자님이 계셔가지고 스웨덴 워홀 장단점 얘기를 먼저 하고 추후에 아일랜드 얘기도 계속 풀어나갈 예정이에요. 그래서 재생 목록을 활용하시면 원하시는 정보를 더 빨리 찾으실 수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하던 아일랜드를 뒤로하고 스웨덴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비자 때문이었어요. 회사에서 비자 지원 안 해준다고 하고 그때 인터뷰를 정말 많이 봤는데 진짜 우수수 떨어지고, 아일랜드는 코로나 때문에 거의 봉쇄, 10km 이상 못 나가게 하는 그런 봉쇄도 있었는데 스웨덴은 그런 코로나 제한도 없었거든요, 사실. 아일랜드 회사 인터뷰는 진짜 적게는 3스테이지부터 5스테이지까지 있어요. 그리고 레퍼런스 체크를 언제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전 직장 사람들한테 혹시 연락 오 말해달라고 부탁해두고 그랬답니다. 한국에 다시 들어가기에는 물이 끓는 점이 100도라면 이제 진짜 끓기까지 딱 1도 남은 것 같은데 한국 가면 이게 다 물거품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한국에서 안주할 것 같고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하는 마음에 조금만 더 도전해보자 싶어서 제가 찾아본 결과 스웨덴이 한국에 들어가지 않아도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관련 서류를 준비해서 낼 수 있었고, 비자 승인이 떨어지면 한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아일랜드에서 스웨덴으로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인터내셔널한 분위기라고 하고 영어권 국가는 아니지만 영어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고, 또 회사에서 친했던 친구 네, 지금 현재 남자친구, 그리고 덴마크 친구, 네덜란드 친구들, 이런 북유럽 친구들이 굉장히 젠틀해서 개인적으로 그 북유럽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어요. 생일이 7월인데 아직 만 30세라는 것을 3월에 알았어요. 그래서 너무 늦었나 싶었지만 그래도 못 먹어도 고니까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 지원을 해놨었어요. 일단 신청하면 100% 되는 것 같아요. 떨어졌다는 사람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또 아일랜드 워킹홀리데이처럼 기간 모집하는 것도 없고 그냥 수시로 지원하고 결과도 개별적으로 메일로 주는 것 같아요. 또 재밌게도 워킹홀리데이 비자 오픈 날짜를 본인이 정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8월로 해놨는데 연락이 그 다음에 2월에 왔어요. 그래서 사실 안 된 줄 알고 아일랜드에서 맨날 면접 보고 맨날 울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2월에 메일이 와서 혹시 오픈 날짜를 바꿀 수 있냐고 물어봤고 바꿀 수 있다고 해서 3월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제 나이 한참 지나서 출발 당시에는 만 31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청 당시 생일이 만 30세였기 때문에 인정이 됐었나 봐요. 아일랜드 IRP도 진짜 쉽지 않잖아요. 스웨덴 이민국 시스템은 진짜 더 만만찮아요. 진짜 연락이 늦게 옵니다. 진짜 징글징글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정말 예쁜 자연경관을 볼 수가 있고, 여름엔 강가에 가서 수영하고 겨울에는 또 이 강이 얼어서 자연 스케이트장이 되고, 또 눈이 엄청 많이 와서 산에 가서 하얗고 깨끗한 눈에서 눈썰매 타고, 또 도심에도 공원이랑 숲이 많아서 한없이 걸으면서 사색하고, 이런 생활들이 정신 건강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저희 회사엔 없었지만 친구네 회사에는 7시에 가서 2시에 퇴근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7시부터 10시까지는 자유 출근 시간이고, 그리고 회사마다 코어 시간이 있는데 그것만 지키면은 언제든지 출퇴근해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하고, 특히 애기 있는 그런 아빠들은 유치원에 애기 픽업 간다고 이게 되게 익스큐즈가 된대요. 실제로 중국 친구가 하는 말이 본인은 야근을 정말 많이 한대요. 9시에 가서 9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10시까지 일할 때도 있고, 그런데 본인은 하나도 불만이 없는 게 대신에 2달 일하고 1달의 휴가를 간대요. 그러니까 야근한 게 그만큼 세이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자친구는 덴마크에 있었는데 둘이 제3국에서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는 996라는 말이 있대요. 9시부터 9시까지 주 6일 이 말이라는데, 그래서 본인은 스웨덴 생활에 정말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또 연차가 1년에 30개가 넘어서 7월에는 미드서머 휴가 기간이 있어서 적어도 2주는 쉬고 크리스마스에도 적어도 2, 3주는 쉬는 것 같아요. 만약에 아일랜드로 들어가지 않고 스웨덴에 계속 있는다면 이 점이 큰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인구 밀도가 낮으니까 어딜 가도 그렇게 붐비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뭐 막 밀치고 막 밀고 이런 게 없고 그냥 차례차례. 아침에 지하철에서 못 앉아가 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그 한국 출퇴근길에 다시 연상케 하는 장면이 있었는데 롤링스톤즈 콘서트 있을 때였어요. 이때 내셔널 축구 경기 할 때보다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그리고 마트에 가면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과일 코너가 있는데요. 그냥 어린이들만 딱 집어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되게 귀여워요. 이렇게 어린이들 키에 맞춰가지고 맨날 과일 쌓여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품성은 좀 떨어지는 과일을 그냥 어린이들 먹으라고 두나 봐요. 근데 정말 어른들이 먹는 거 단 한 번도 못 봤어요. 네, 저렇게 수북하게 쌓여 있고 어린이들도 그렇게 막 욕심내서 막 많이 가져가지 않아요. 딱 하나 가져가고 그러더라고요. 사람들이 기본 질서를 잘 지키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꼭 횡단보도가 아니더라도 다 먼저 세워주고 사람이 먼저 지나가고 이런 게 너무 당연하고 이럴 때면 아, 살기 좋다. 진짜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생각났는데 약자를 보호한다고 생각이 드는 경우가 종종 있었어요. 예를 들면 저번에 기차가 펑크나서 기차 회사에서 버스를 배치해줬는데 그게 막차라서 그걸 만약에 못하면 노숙을 하던가 근처에서 호텔에서 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비 부담을 해야 되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막차를 타려고 막 밀고 진짜 싸움 날 뻔했던 적이 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근데 막 그 와중에도 막 왜 안 들어가 막 이러면은 막 여자들 먼저 태우고 막 애기 타잖아 막 이렇게 하니까 뒤에서는 그땐 또 아무 안 하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이 좀 기억에 남고 또 유아가 타고 있는 유아차를 모는 뭐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버스비가 무료예요. 그리고 요즘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여권을 보여주면 대중교통이 무료예요. 이런 약자를 보호하는 모습들 정말 보기 좋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 워크퍼밋이 잘 나오는 것 같아요. 개인 카페에서 바리스타로 일하셨는데 워크퍼밋 받으셨다는 한국분 이야기도 들었고 저도 인턴부터 시작했는데 워크퍼밋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흘러갔고 회사에서 전혀 귀찮아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였어요. 실제로 회사의 반 이상이 워크퍼밋으로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스웨덴 이민국 시스템이 정말 느려서 워크퍼밋을 신청하더라도 아시아 친구들 보면은 거의 1년 가까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어요. 이게 복불복이라. 근데 그거를 회사가 다 기다려줘요. 다 원격으로 일하고 회사는 다 기다려주고 이것은 전제가 붙어요. 아일랜드에 비해. 아일랜드에 비해 집 컨디션이 정말 좋고 저는 두 곳의 임시 숙소와 지금 사는 곳 스톡홀름에 있는 세 군데의 숙소를 살아봤는데 아일랜드에서는 너무 추워서 전기장판을 정말 맨날 켜고 잤거든요. 근데 스웨덴에서는 단 한 번도 전기장판을 켜보지 않았어요. 겨울에도 난방이 보일러는 아니지만 한국처럼 잘 돼서 오히려 너무 더워서 문을 좀 열고 그랬어요. 뭐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또 렌트비가 비싸긴 하지만 아일랜드에 비해선 저렴하고 시설이란 따져보면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바로 오신다면 물론 부담이 되실 것 같아요. 취업이 뭐 물론 다른 나라 워홀도 마찬가지겠지만 취업이 쉽지 않아요. 더구나 지금은 더 쉽지 않아요. 올해 클라나라는 꽤 큰 전자결제 회사에서 갑자기 700명을 해고하는 일이 있었기도 하고 저도 지금은 일을 그만둔 상태라서 잡서칭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고가 확실히 많이 줄었어요. 또 저는 비록 인턴직이었지만 운 좋게 3개월 만에 일을 구한 케이스였는데 나중에 회사 킥오프 할 때 중국 친구가 일 구하는데 얼마나 걸렸냐 해서 3개월 걸렸다니까 자기는 1년 넘게 걸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 경력이 정말 화려했었거든요. 영어도 잘하고. 근데 주변에서 다들 1년 넘게 걸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스웨덴 워홀 여성분이 아침에 자전거로 신문 배달을 하셨던 것을 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와 정말 멋있다 생각했는데 근데 신문 배달 겨울에 하기에 정말 체력적으로 힘들 것 같은데 어떻게 하실 결심을 하셨을까 했는데 잡이 없어서 그랬을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저랑 비슷하게 워홀 오신 분 중에 한국에서 영어 선생님 하시다가 워홀 오셨는데 1년 동안 일을 구하시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신 분도 봤어요. 여기는 실업급여나 뭐 그런 게 따로 없어서
그런 거 비슷하게 받으려면 제가 사설 보험을 제 돈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까사라고. 뭐 유니온 같은 게 있다지만 만약에 회사가 유니온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면은 보호를 받기가 힘들고, 근데 또 이런 거 아무도 안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많이 어려워요. 제가 워홀 게시일을 3월로 설정했지만 2월에 넘어왔는데요. 그 이유는 우리나라 주민등록번호 같은 PS 넘버를 만들어야 했어요. 근데 이게 퍼밋이 1년 이상 남아야지만 개설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일찍 왔어요. 근데 또 이것도 복불복에 따라 거절당할 수가 있대요. 워홀 비자는 퍼밋을 주는 게 아니라고 해서. 근데 이 PS 넘버가 없으면 은행 계좌 개설도 못하고, 심지어 택배도 못 받고, 각종 홈페이지에 가입도 못하고, 왜 우스갯소리로 우리나라는 휴대폰 번호 없으면 우리나라 국민 아니라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인증이 안 돼가지고. 스웨덴도 PS 넘버 없으면은 아무것도 인증이 안 돼요. 귀찮은 일 진짜 100만 개 생기는? 만약에 못 받은 사람들은 케이스 넘버라고 해서 취업하고 서류 가져가면 받을 수 있다는데, 말레이시아 친구는 이걸 가져갔는데도 은행에서 안 만들어준다고 해서 꽤나 골치 아팠다고 해요. 또 은행 계좌 개설하는 것도 정말 복잡했는데요. 은행 계좌도 저의 계약서를 가져가고 또 카드로 오면은 또 등록하러 가야 되고, 진짜 겨우겨우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는 세이브하려고 더 만들고 싶어서 갔는데 두 은행의 계좌가 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다른 은행에 개설하고 싶으면 그 전 은행에 해지하고 무슨 증명서를 받아오래요. 그래서 못 만들고 그랬습니다. 물가 정말 비싸요. 요즘은 뭐 더 비싸요. 근데 뭐 전 세계가 다 비싸지만, 근데 장바구니 물가는 약간 우리나라랑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외식비도 조금 비슷한 것 같긴 해요. 근데 스웨덴에서 정말 캐주얼하게 먹었는데 우리나라 하풀간 가격이랄까? 뭐 진짜 힘줘서 먹으면은 뭐 1인당 100유로 넘게 나오기도 하고. 아무튼 제가 가장 부담되는 건 교통비랑 술값인데요. 교통비가 거의 편도에 5,000원이에요. 그래서 너무 부담되고, 그리고 또 술값은 맥주 한 잔에 거의 8유로? 진짜 저렴하면 8유로에서 12유로 정도 하고, 와인 한 병에도 나가서 먹으면 50유로, 60유로 하거든요. 그래서 잔으로 먹으면 이것도 거의 9유로, 12유로 하는데, 저 같은 술고래 분들은 정말 출혈이 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한 잔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되고, 아일랜드에서는 신라면 0.9유로에 샀었거든요. 아시안마켓에서. 근데 여기는 1.8유로? 2.3유로인가? 뭐 거의 2배 했던 것 같아요. 비싸. 덴마크에서 온다, 노르웨이에서 스웨덴 온다, 아니면 뭐 독일에서 온다, 그럼 대찬성이에요. 그리고 또 미국에서 와도 괜찮아요. 캐나다도 좋고. 근데 아시아에서 온다? 글쎄요. 저는 좀 말릴 것 같아요. 좀 슬프지만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아일랜드에서는 인종차별 1도 못 느꼈는데 여기선 좀 느껴요. 저 옆집 노부부분들이, 제가 사실 찐 한식파가 아니에요. 뭐 된장찌개 먹고 막 이런 한식파가 아닌데 한식 냄새 난다고 저희 주인집 아저씨한테 컴플레인을 건 거예요. 근데 저희 주인집 아저씨 여기 살지도 않거든요. 근데 저희한테 말하면 되지, 그거를 주인 아저씨한테 얘기해가지고 되게 민망하고 곤란한 적이 있었고, 저희 동네에 동양인이 좀 없긴 한데 저를 보는 눈빛이 좀 그래요. 그래서 뭐 프랑스에서 온 친구들, 뭐 독일에서 온 친구들 보면 진짜 만족하더라고요. 뭐 동유럽에서 온 친구들도 그렇고. 근데 아시아 친구들이랑 얘기를 해보면 조금 다들 힘들다 그래요. 특히 저는 아시아에서 온 친구들이 거의 영국에서 유학하고 거기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서 이쪽으로 건너온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영국은 아일랜드처럼 되게 상냥하잖아요, 말이. 오케이 달링, 뭐 허니, 뭐 달링, 뭐 그런 상냥한 말들에 비해 스웨덴 정말 무뚝뚝하기 때문에 아시아 친구들은 좀 힘들다고 했어요. 저도 이해 동감하고요. 개인적으로 이게 가장 비추하는 이유예요. 현지인과 친해지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 현지인과 친해져야 그 문화를 접하고 말도 더 배우고 싶고 호기심이 가고 그러는데, 여기는 아예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조금 정이 덜 붙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되게 외롭더라고요.
근데 여기 문화가 저는 우리나라랑 살짝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친구가 딱 초중고, 대학교, 그리고 약간의 직장 친구들 이렇게만 이루어져요. 정말 그 친구 되는 벽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되게 무표정. 표현이 되게 적어서 아일랜드에서는 정말 다 나이스하고 친구 되기 정말 쉽고 그런데 찐치는 못됐나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다들 좋은 얘기만 하고 실제 고민은 안 털어놓는 거예요. 뭐 고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들은 워낙 행복하게 사는 친구들이라 아무튼 그래서 진짜 엄청 친해지지는 못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기는 아예 친해지기가 힘들어요. 친구 만들려면 여기서 아예 학교를 다니던가 제 친구들은 거의 회사에서 만난 친구들, 아시아 친구들이 많고 아니면 남자친구의 친구들. 제가 사귄 친구들은 스웨덴 친구들은 한 명도 없어요. 아일랜드에서는 그냥 뭐 장 보러 가도 아니면은 커피 한 잔 마시러 가도 영어 공부가 되는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 표현들이 정말 현란하잖아요. 발음도 너무 좋고 그 해석해도 잘 모르는 그런 표현인데 그 원어민들은 쓰는 그런 표현들. 근데 아무래도 모국어가 아니라서 그런지 여기는 영어를 정말 잘 하지만 딱 필요한 말만 영어로 해요. 물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영어 정말 잘하세요. 근데 막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원어민의 영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뭐 영국, 캐나다, 아일랜드, 뭐 미국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하러 간다고 생각하시고 스웨덴에 가시는 건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스웨덴 워홀 장단점을 살펴보았고 물론 저의 단편적인 경험이지만 스웨덴 워홀 갈까 말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 아니면 스웨덴 워홀 궁금하고 가고 싶은데 정보가 너무 없어서 답답하셨던 분들께 영상이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스웨덴 워홀 경험은 생각했던 것보다 어려움이 많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또 워홀 오실 적에 마음 정말 단단히 먹고 오셨으면 좋겠는 게 보통 스웨덴 워홀 오시는 분들이 거의 현지에 스웨덴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있고 더 진지한 관계를 이어가려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리 같이 살아보려고. 다들 파트너가 있고 해서 또 크리스마스나 미드서머에 그 파트너 집 가고 이러면 정말 혼자 외로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점 꼭 먼저 생각하시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답변을 할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뭐 아일랜드 얘기도 할 거고 스웨덴 얘기도 할 거고 뭐 비교도 나중에 해볼 거고 한데 재생 목록에 제가 아일랜드 저니, 스웨덴 저니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재생 목록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정보를 찾으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까지 도전이었습니다. 당신의 도전을 응원합니다. Do your journey!